이거 누구 찾아? 연우 이거 누구 찾아? 오늘 선생님과 같이 얘기를 나눌 얘기가 커플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네. 커플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네. 커플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도 이 전쟁에 참전을 한 지 한 7년 정도니까 중2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2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올해 10년 차 되니까 그러면 대위? 대위 되지 않을까요? 대위 정도. 네. 비웃음 소리가 여기 뭐 이제 그쵸. 행복아님도 계시고 네, 뭐 준장님도 계시고 다양할 텐데. 그러게요. 이 커플 전쟁에서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한 네. 패잔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맞아요. 이 커플들이 어떤 관계가 돼야 될지 그걸 좀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있대요. 그걸 찾으셨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그리고 서로 애칭으로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자, 그럼 애칭이 뭔지 소개할게요. 자기 둘만 부르는 은어를 애칭이라고 합니다. 자기야도. 자기야는 애칭은 아니죠. 그건 남들 다 부르는 거니까. 여보, 자기야, 뭐 누구 엄마, 그리고 그냥 상대방 이름, 누구씨 이런 건 호칭. 자, 손 한 번만 살짝 들어봐 주세요. 여성분들 중에. 강사님, 저희 남편은 저를 애칭으로 부르네요. 저한테만 부르는. 손 번쩍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어떻게 교정시설보다 훨씬 적네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60년 살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한테 누구 아빠라고 한 적이 없어요. 화상. 애칭이셨어요? 네, 말종도 많이 쓰셨고요. 맞죠. 말종 앞에 뭐가 들어가죠? 인간 말종. 아버지 혼 줄 알았어요. 율곡이, 태계이왕, 인간 말종. 자, 그러면 싱글이신 분 손 한 번만 표해 주실래요? 결혼하지 않았고 싱글이다.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다. 지금 그러면 한 40% 정도는 싱글이신 거고 나머지 한 60%는 결혼하신 거죠. 정말 잘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제일 많이 사람들이 콘서트 끝나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재밌다가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들었었으면 좋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혼하기 전에 들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래서 제가 또 해라. 인생 3세판이다. 한두 번에 실망할 때가 아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발레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발레를 시작할 땐 군무를 준다는 거예요. 군무. 다 같이 하는 거를. 근데 이제 여기서 실력이 좋아진 사람한테는 솔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혼자 단독으로 춤추게. 근데 이 솔리스트 중에서 너무 잘하면 뭐를 줄까요? 돈이요?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 사람의 가치, 날 얼마나 생각하는지 돈으로 증명해. 방금 눈빛 봤어요? 네. 솔리스트를 정말 잘하면 듀엣 하는 기회를 주신대요. 듀엣이 더 듀엣. 그러니까 듀엣이 가장 어려운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홀로 서지도 못했는데 듀엣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서지 못한 사람과 홀로 서지 못한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외로우니까 사람 소개해달라고 해서 만나고 뭐 여자 좀 소개 좀 해줘 형 여자 그럴 때 뭐라고 물어봐요. 어떤 사람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뭐 좀 질서 지켰나 얼굴에? 형 나 이거 무질서한 분 안 돼. 이거 질서 지켜야 돼 진짜. 중요해 질서. 이런 거. 남자들은 왜 매력적 외모의 여성을 선호하나 봤더니 이건 되게 간단합니다. 남자는 매력적 외모인 여성을 빨리 구분하고 인지합니다. 학자에 의하면 0.2초에 안 돼요. 초능력. 그냥 딱 스치는 순간 뭐 질서, 무질서 그냥 안다는 거예요. 뭐 질서 지켰다, 안 지켰다, 뭐 몸매 장난 아니다, 장난꾸러기다 이런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서로 모르는 척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남자는 매력적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성을 보면 뇌하수체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쉽게 설명하면 도파민이 나오면 의욕이 생깁니다. 막 그 여자를 보면 막 뭐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막 뭐 자기야 과메기 좋아해? 막 그러면 좋아해요. 과메기. 그럼 배달 시켜 먹으면 되는데 포항 갈래? 과메기 먹으러? 무조건 가야지. 포항 갈래? 나 운전 엄청 좋아해. 하루에 700km 하잖아. 막 이러면서. 왜?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의욕. 그 남자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남자들은 이 여성이 뭐 사회적으로 좀 없어. 학교도 좀 공부를 많이 못했어. 그래도 괜찮아요. 예쁘잖아요? 한글 몰라도 돼. 그냥 내가 한글 가르쳐주고 싶어. 사랑에 나비, 경복궁. 같이 문방구 가서 연필도 사주고. 당연하죠. 그 맛이 있어요 또. 같이 기역, 니은, 디귿 하면서 모든 어려움은 내가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성들은 또 어떤 남자 좋아해요? 결혼 배우자로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여성분들은 안정감 있는 남성을 많이 선호해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얼굴은 아닙니까? 얼굴도 안정적이어야지. 그 얘기를 해줘야지. 왜 얼굴 안정적인 건 얘기 안 아니 해주고. 다 안정적인데 얼굴도 안정적이어요. 남편분은 많이 안정적인가요? 어떤가요?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합니다. 불안정.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랑이 많아요. 나 마리아예요. 그렇죠. 사랑으로 감싸. 아니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원하는 안정감이 뭐냐. 경제력으로 좀 꾸준하게 벌이가 있고 직장도 좀 너무 들락날락 거리지 않고 내 계획을 할 만한 안정감이 좀 있고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 나한테 좀 잘해주고 계속 친절하고 매너 있게. 여성분들 맞아요? 근데 이 요소는 결혼해서 제가 보기엔 꽤 불안정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남자는 처음에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면 말을 좋게 하고 행동을 좋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심으로 말을 해주고 행동을 하고 스케줄도 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성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살아보고 애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흥분이 되진 않아. 와이프가 뭐 이렇게 샤워하고 그러면 평온해진다고요. 전에는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속옷 입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야하다고 생각하는데 막 지금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10년, 15년 돼서 여성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냥 속옷 입고 가면 이렇게 좀 집에서는 좀 다 같이 사는 데서 그냥 동물의 왕국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또 여성분이 또 말하는 게 좀 말투가 좀 그래. 좀 힘드네. 그러면 자기 만나서 힘든 나는 왜 생각을 안 해? 싫어. 이기주의. 오빠 집안 자체가 이기주의.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이기주의.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왔다 가셔야 되고. 아주 불편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남자는 이 여성하고 딱 커넥팅하는 순간 방전이 되기 시작해요.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성하고 커넥팅을 안 하려고 하겠죠. 같이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거나. 어쩐지 자꾸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어쩐지 계속 방에 들어가더라. 방으로 들어가더라. 그리고 남편들이 이제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집에 바로 안 가. 차에서 핸드폰을 혼자 해야 합니다. 한 10분. 안 들어가. 왜? 와이프 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 분리수거하러 나와. 잠은 들어가려고. 집에 가면 또 막 뭐라고 잔소리하고. 그래. 깨자니까 안 되겠다. 그런 집이 엄청 많아요. 집에 가면 또 막 뭐라고 잔소리하고 막 그러니까. 분리수거하러 나와가지고. 날도 추운데 반바지에 패딩 입고 나와가지고. 분리수거 하다가 담배나 이렇게. 핸드폰 거기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성들은 되게 결혼해서 피곤함을 느낄 수 있어요. 돈 있고 뭐 직장도 좋은데 나한테 말을 좀 너무 안 좋게 하는 거예요. 너무 다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결혼하는 것 같아요.
남성들인 경우에 이 여성이 예뻐서, 여성은 이 남성이 나한테 잘해줘서. 그래서. 근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면 그 그래서로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더 안정적인 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생각해요. 제가 코로나 오고 3년 정도 어떤 작가님 작업실에서 소일거리를 돕는 일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판에다가 망치질을 하고 때로는 오칠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저는 옷이 뭔지 몰랐거든요. 제가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장갑을 안 끼고 하다가 이게 덥잖아요. 그럼 땀이 막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이게 눈을 이렇게 닦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거 막 해야 되니까. 여기가 이게 이렇게 부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보통 아, 나 이건 안 해. 난 옷이 오르는 사람이네. 그럼 난 안 하고 싶어. 안 맞나 봐. 바로 이렇게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되게 희한하게 옷이 딱 올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배웠어요. 아, 이게 사랑의 정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상, 이미지가 있어요. 나는 이런 여자를 원해, 난 이런 남자를 원해. 근데 그게 안 맞아. 오똑에 오른 것처럼 막 이렇게 됐어. 사랑은 그때 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잘 맞고 좋은 날 확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래서가 아니야.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게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면 지불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성악을 전공했는데 내가 노래하는 건 좋아하는데 남들이 내 노래를 안 좋아해요. 그러면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연극 수업 하셨던 교수님이 교육연극이라는 것을 배우러 미국에 NYU라는 아주 좋은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그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그럼 미국으로 유학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도와주실 상황이 안 되니까 제가 100% 다 해야 되는데 뉴욕 집값이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아, 엄청나죠. 거기가 또 사립대학이니까 학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지, 다 비싸죠. 집값 비싸, 학비 비싸, 물가 비싸,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또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도 잘 못하지. 돈도 없지. 그래서 아이, 접자, 미국 유학.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미국에서 강연을 의뢰를 했어요. 강사가 되고. 그리고는 이제 그 대학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알게 됐어요. 저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라는 거예요. 돈 없고 영어 못하는 것을 이길 만한 이 유학에 대한 나의 사랑이 모자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이 말입니다. 진짜 하고 싶으면 인간은 보통 어떻게 해서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이라면 이래서 그래서 이 여자랑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의지나 감정이 드는 사람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결혼하신 커플들 손 한 번만 살짝 들어봐 주세요. 나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했다. 또 대선배님 또. 두 분, 자, 두 분인데 마이크 한 번만 우리 어르신분들께 한 번만 주시죠. 사실은 굉장히 늦은 결혼이었어요. 88년도에 셋, 다섯.
셋, 다섯에 결혼을 그 당시는 초원 그것도 근데 그때까지 누군가를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기다리기는. 아, 누구 아버님 말고 다른 분이요? 배우자가 될 분을 기다리고는 있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아버님, 시아버님께서 9남매의 장남이시고 이분은 5남매의 장손이고요. 직장도 사실은 조금 불안정한. 아, 직장도 불안정하셨고. 네. 근데 저도 잘난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를 맡기기에는 불안정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그런 조건이 좀 버거운데도 예. 아버님의 인격이나 네. 그런 것이 딱 어머니 마음에 네. 들었기 때문에 네. 결혼을 결정하신 거네요. 네, 지금까지도 어떤 그 변함없는 그런 인품 성향. 그래가지고 그 참 쿵짝이 잘 맞아요. 아버님하고? 네, 저. 다시 태어나도 아버님과 결혼하시겠네요. 그거는 좀. 아, 그거는 조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이고. 제목은요, 속도 차이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한 번 싸우면 화해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고민입니다. 바로 화푸는 속도 차이 때문인데요. 저는 화가 나면 바로 이야기하고 풀어야 하는 성격인데 남편은 속으로 삭히는 편이에요. 처음 싸웠을 때는 화해할 때까지 무려 2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남편은 속으로 삭히는 편이에요. 저는 너무 답답한데 남편이 풀릴 때까지 입을 닫고 기다려주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싸우고 화해할 때 어색하고 부끄러운데 먼저 화해를 청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화해하는 꿀팁도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이분들 익명. 네, 속도 차이 신혼부부.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그랬죠? 2년 됐습니다. 네. 24시간까지 얘기를 안 해봤다라는 말씀에 저는 많이 놀랐고요. 보통 부부는 2달까지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네. 짧은 게 아니라. 신혼이라서. 근데 24시간 신혼이면은 24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어요.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꼭 소개하고 싶은 게 이게 집동물 같은 사람인지 야생동물 같은 사람인지를 알고 결혼하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내 남편이 야생동물 같냐 집동물 같냐 굳이 묻는다면 그걸 물어보면 좋아요. 자기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나 누군가에게 좀 칭찬과 인정은 받은 적이 있어? 어때? 힘들다고 할 때 위로를 좀 받은 적은 있어? 그러면 그걸 받지 못한 야생동물처럼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보다는 남자가 이게 좀 심해요. 이 남자들은 누구를 경험했냐면 권위주의자를 경험해요.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누르려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빠고 넌 자식이고 너 몇 끼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몇 살이야?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어떻게 컸나 보니까 위로와 칭찬을 되게 못 받은 거예요.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누르려고 했던 사람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약간 야생동물처럼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낳는데 야생에서 키워진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한국의 3, 4, 50대, 특별히 4, 50대 남자는요. 아버지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드물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뭘 받았냐면 주의와 경계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 진짜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빠 뭐 이번에 시험 합격했어요. 그러면 겸손하고 이 새끼야. 아빠는 엄청 힘들게 컸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 새끼야. 칡을 먹으면서 학교를 막 동생들 전부 아빠가 키우고 있어. 칡.
칙! 원래 시험 합격한 게 주제였는데 뭐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빠 인생 스토리로. 칙. 네, 칙으로. 칙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아들들은 이제 생각해요. 아, 대화 자체가 대화가 안 돼. 그러하니 우리 남편분이 한번 마이크 잡아보시고 우리 선생님은 이 얘기를 듣고 보면 선생님이 좀 집동물처럼 성장했습니까? 야생동물처럼 성장했습니까? 저는 완전 야생동물처럼 자란 것 같아요. 가장 그 야생동물처럼 자라게 한 어떤 뭐 원인이 있었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일단 집이 엄청 보수적이었고 아버지가 뭐 표현을 하는 거를 저는 거의 못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제가 뭔가 좀 찡찡댈 때면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다. 참고 살아라. 약간 이러신 분이고 좀 요즘엔 좀 저를 좀 객관적으로 내가 이런 가족을 통해서 자라와가지고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면서 푸는 방식에서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구나를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야생동물들은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야생동물들이 같이 모여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지들 영역에서만 살아요. 그럼 같이 모여있는 애들은 누구예요? 그 뭐 양, 임팔라. 예? 임팔라. 뭐 같이 모여있는 친구들 있어요. 약간 순둥순둥해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있는. 근데 야생동물들은 전혀 종이 다른 애들하고 같이 잘 안 있어요. 그러면 야생동물들이 어떻게 치료하나 봤더니 아프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숲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폐쇄적이구나. 그리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이프는 이런 이해도가 없으니까 이 새끼가 나를 무시하고 들어갔네? 새꼬챙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새꼬챙이 같은 거 찾아가지고 나와 이 새끼야. 야, 안 나와? 나와. 나 지금 24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밖에서. 그러니까 안에 있던 야생동물이 이렇게 계속 찍을 거 아니에요, 새꼬치로.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요.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려. 아니면 엄청 빨리 나와서 그 여자를 때리고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자기가. 자기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 모르겠다. 그리고 집을 찾아오기가 힘들어. 그리고는 내가 왜 이랬지? 그렇지만 나도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이 남편이 하는 일은 되게 전문가가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남들한테 좋은 일도 하고 심지어는 종교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교수도 되고 리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속이 좁지? 왜 이렇게 잘 삐지지? 왜 이렇게 자꾸 동굴 들어가? 공구리 쳐버려 이거? 이 사람이 나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이 사람이 가장 자기가 편안한 인간에게만 보여주는 자기거든요. 자기가 무장을 할 필요가 없는. 근데 너무 미안하죠. 왜 그걸 왜 아내한테 해요? 어렸을 적 내 부모가 받아줬으면 좋았을 거거든요. 근데 내 부모도 사정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양육을 못한 거예요. 그들도 지금의 우리보다 나이가 어렸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남편이든 아내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마음에 힘이 있어서 내가 그러면 좀 받아준다, 내 남편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화도 많고 너무 내가 극단적일 때도 있고 그때마다 아내가 아이고 얼마나 힘들으면 또 그래. 아이고 일로 와. 그러면 그 사랑 앞에 그 야생동물이 녹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집동물이 귀여움을 부리는 것보다 때로는 더 말할 수 없는 감동적인 일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분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가지고 저 이해를 하는데 뭐가 좀 싫냐면 그래요. 기다려줄 수는 있는데 그거를 빨리 화해를 하면은 조금 더 행복한 시간, 맛있는 거를 같이 먹을 시간이 또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보고 싶은데 그런 방법도 좀 있을까요? 그걸 제가 생각하기엔
내가 밖에서 기다려준다라고 생각할 때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선 그 시간이 좀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냥 기다려준다고 얘기했을 때요? 그렇죠. 오빠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오빠 좀 그런 시간 가져. 또 오빠 그러면 또 나 좀 뭐 이거 하고 있을 테니까 너무나 신경 쓰지 말고. 그럼 그 남자, 그 여자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미안하다, 두 번째 고맙다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여기서 나가야지. 그리고 이 사람 너무 고마운 사람이니까 평생 샤넬 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조금 뭐 좋은 거 이렇게 동굴 앞에 좋아하는 거 제사상처럼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동물이 이렇게 지도 밤에 배고프니까 생선구이. 냄새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아내한테 좀 남편분은 미안한 게 있으세요? 네, 많이 미안하고요. 제 와이프가 항상 요구하는 게 이제 싸우면 먼저 이제 말을 좀 걸어달라. 왜냐면은 제가 동굴에 숨어 있는 동안 본인은 이제 그게 1년 같은 시간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너무 힘들지, 맞아. 근데 그거를 이제 아직도 알고 있는데도 막상 저도 그 현실로 닥치면 행동으로 잘 안 나가요. 그거는 자존심인 것 같아요? 어색함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나를 좀 찾아와줘.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 와이프도 그건 힘드니까 제가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기적이지 않아요. 24시간 동안 본인 동굴에 있었는데 그 타이밍이 끝나는지를 계속 눈치를 보다가 먼저 말 걸기까지 원하시면 뭐 아내분이 너무 힘들 것도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말까지 걸어달라고는 잘 못하고 있고 최대한 동굴에서의 시간을 빨리 줄이고 그 대신에 저도 이제 와이프한테 밖에서 꼬챙이로 좀 찌르지만 말아달라. 밖에서 좀 환하게 웃고 있어달라. 그런 거를 좀 말을 하고 싶어요.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엔 어려서 저희 아버지가 그림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환원하시고 무소유 이루시고 5일 만에 집에 오셔서 엄마하고 또 UFC 하시고 이제 엄마 다음날 파트라시 되시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싸울 것 같으면 엄마는 얼른 저한테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뭐 학교 운동장 같은데 뭐 근데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근데 그때 이제 11시, 12시쯤 돼서 저도 너무 추우니까 이제 집에 들어갈까 하고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저희 마당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럼 당신이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머리로 신발장을 막 찍으시더라고요. 충격. 이제 무서워가지고 다시 또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1시, 2시가 되면 너무 추워져요. 그럼 이제 아버지는 술 드시고 주무셔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이제 주무시니까 엄마가 막내 누나한테 저를 찾아오라고 그래요. 김미자, 연년생이에요. 그럼 그 김미자가 이제 와서 그 추운 동생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너무 추웠지. 힘들었지. 힘들었지. 창호가 무섭지. 아빠 주무셔 얼른 가자. 근데 김미자가 저한테 와서 한 첫 마디는 겁쟁이 같은 새끼. 약간 지혜 씨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 막내 누나가. 그래. 그 말투가 어디서 많이 들었다 그러는데 저희 김미자 말투가 이미자 씨. 겁쟁이 같은 새끼. 그러면서 넌 겁쟁이야. 나쁜 새끼야. 야, 네가 남자니까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들어도 누나 말이 다 맞잖아요. 맞는 말이니까 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저 말이 틀리면 왜 이렇게 틀린 말을 해? 그리고 나를 방어할 텐데 그래 누나 말이 맞지. 나 겁쟁이지. 어떡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총각 때 연애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나한테 먼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지도 않아. 근데 날 좀 찾아와 줘.
자, 그런데 이게 또 잘못 가면 더 못돼져요. 그럼 이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더 상처를 주면서 더 들어가요. 그러면서 더 깊이 와. 더 깊이 와. 그리고 날 사랑한다고 말해줘. 빨리. 무서워.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도 당신 나 사랑할 수 있어? 난 그 사랑을 원해. 아이, 그건 잘못된 사랑. 사실은 괄로 치고 이거예요. 내가 내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걸 난 받고 싶어. 우리가 알아야 돼, 일단. 그걸 당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정말 제일 먼저 찾아와 줘야 될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젠 어른이 된 우리예요. 그때 내 아이에게로 가서 야, 너 잘한 거야. 너무 훌륭해. 이만만 해도 괜찮아. 김미자 말 믿지 마. 맞는 말이지. 맞아. 겁쟁이 아니야. 겁쟁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선생님도 다른 분들도 혹시 우리 마음 안에 그 아이들이 있다면 자꾸 그 아이를 찾아와서 나를 사랑해줘라고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왜? 그들은 원인도 모르고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그들은 오히려 나 때문에 뭔가 힘든 게 있는데 그들에게 내 과거로 찾아와서 그 아이를 터치해주라? 쉽진 않죠. 오늘 선생님이 딱 한마디만 하고 싶은 말 하고 살려면 무슨 말 좀 큰 소리로 하고 싶어요? 과거의 나의 결핍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아내한테 전가시키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어제 밤에도 싸우고 왔는데 어제 밤이면 아직 안 풀렸겠네요. 동굴에 계실 텐데. 아직 24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오늘 혹시 이럴까봐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왔는데 너무 항상 이제 싸울 때마다 회피하는 나 때문에 항상 마음고생이 많아서 미안하고 앞으로는 좀 더 화해의 용기를 훨씬 더 많이 내는 그런 남자가 돼볼게. 사랑해.